여러분, 혹시 요즘 무기력하다, 심심하다, 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진다는 생각 자주 하시나요? 특히 은퇴 이후나 자녀들이 다 성장한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는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하루 무료하게 보내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이런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귀한 보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지고 활력을 잃기 쉬워집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도전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적어지다 보니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듯이 보내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잃게 되죠. 하지만 다행인 건 이런 변화를 단 하나의 선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취미를 갖는 것이죠. 취미 생활은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새로운 자극을 주며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60대 여성분들에게 딱 맞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취미들은 모두 집 안에서 할 수 있어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실천할 수 있고 체력 소모도 적으며 재미는 물론 건강과 성취감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취미는 컬러링북 컬러링입니다. 요즘은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꽃, 풍경, 만다라 등 다양한 그림을 색칠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매우 단순하지만 집중력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색을 고르고 칠하는 동안 머릿속 잡생각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정되며 감정이 정돈됩니다. 하루 10분만 해도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은 손의 관절을 자극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도 좋습니다. 색을 고르고 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눈과 손의 협응력이 향상되며 뇌도 자극받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컬러링은 완성의 즐거움이 있는 활동이라서 한 장을 다 칠하고 나면 작은 성취감이 큰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 내 감정과 개성이 담긴다는 느낌이 정말 특별하죠. 두 번째는 손뜨개입니다. 겨울철 대표 취미로 잘 알려진 손뜨개는 실을 바늘로 엮어서 목도리, 장갑, 모자 등 다양한 소품을 만들 수 있는 활동입니다. 손뜨개는 단순한 작업의 반복이라서 익숙해지면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혼자 있는 시간에 딱 좋은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또 직접 만든 물건을 선물하거나 사용하는 기쁨도 크기 때문에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뜨개는 손의 미세한 운동을 반복하면서 뇌를 자극해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실을 감고 바늘을 움직이는 세세한 작업은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뜨기 모임을 만들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죠. 실 하나에서 시작된 이 소박한 취미가 여러분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 경험해 보세요. 세 번째는 클래식 음악 감상일기 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음악을 그냥 듣기만 하지만 여기에 감상일기라는 습관을 더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취미가 됩니다. 클래식 음악은 특히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쇼팽, 바흐, 모차르트처럼 익숙한 작곡가의 곡을 하루에 한 곡씩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듣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무엇이 떠올랐는지를 짧게 써보세요. 이런 글쓰기는 감정 정리에 도움을 주고 동시에 기억력과 사고력을 자극해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치유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우울감 해소에도 좋습니다. 음악이라는 예술을 통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한 곡의 클래식으로 하루를 여는 것도 아주 멋진 루틴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작은 화분 키우기입니다. 식물을 기르는 것은 생명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 소소한 기쁨을 줍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잎을 닦고 새싹이 올라오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서적으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은 말없이 존재하지만 그 자체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공기정화식물이나 허브 종류는 관리도 쉬우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산세베리아, 스투키, 스킨답서스, 바질, 로즈마리 같은 식물은 햇빛과 물만 잘 맞춰주면 쉽게 키울 수 있고 공기 정화나 방향 효과도 있어서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어느새 하루에 10분씩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뭔가를 돌보는 책임감이 생기면서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이 작은 화분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에 안정과 활력을 더해줄 거예요. 다섯 번째는 퍼즐 맞추기입니다. 퍼즐은 단순해 보이지만 집중력과 관찰력, 인내심을 길러주는 아주 훌륭한 뇌 훈련입니다. 특히 100피스 이하의 간단한 퍼즐부터 시작하면 누구나 즐겁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물론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가면서 머릿속에서 구조를 그려보는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좋고 기분 전환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퍼즐을 맞추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이나 TV 시청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밤 시간에 퍼즐을 맞추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머리가 차분해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손주들과 함께 맞춰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도 늘고 웃음도 생기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니까요. 여섯 번째는 손글씨 연습입니다. 최근 캘리그래피나 손글씨 취미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글씨를 연습하면서 동시에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활동은 글쓰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연습장과 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고 처음엔 정자체부터 시작해 조금씩 자신의 개성을 담은 글씨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손글씨는 단순한 미적 활동을 넘어 손의 운동 능력 향상, 집중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신이 쓴 글씨로 편지나 엽서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면 그 기쁨은 2배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담은 손글씨 편지를 받는 것은 요즘 시대엔 정말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이처럼 손글씨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아주 감성적인 취미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취미는 사진 정리 포토북 만들기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수많은 사진들, 그냥 방치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사진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면 정말 값진 작품이 됩니다. 가족 여행 사진, 손주들 성장 사진, 예쁜 꽃 사진들을 모아 직접 포토북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아주 쉽게 제작할 수 있어서 컴퓨터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은 추억을 되새기고 삶의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또 사진을 고르고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과 사고력을 사용할 수 있어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완성된 포토북은 선물용으로도 좋고 나만의 추억 앨범으로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아름답게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7가지 취미는 모두 실내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고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 없거나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취미를 선택하든 그것을 통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나를 위한 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취미야? 그냥 쉬고 싶어요. 하지만 쉬는 것과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취미는 우리의 뇌를 깨우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연습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저 누워만 있거나 TV만 보면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약해지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낮아집니다. 반면 작지만 즐거운 취미가 하나 생기면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취미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즐거움이 몇 배가 됩니다. 친구에게 함께 손뜨개를 배우자고 제안해 보세요. 손녀와 함께 퍼즐을 맞춰보세요. 이웃들과 함께 사진을 보며 포토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취미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따뜻한 관계가 싹 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오랜만에 웃음을 나누고 그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취미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쉽게 시작할 수 있을지 간단한 실천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컬러링북을 시작하고 싶다면 인터넷 서점이나 가까운 문구점에서 성인용 컬러링북이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종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색연필 세트와 컬러링북 한 권이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칠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일주일만 해도 성취감이 꽤 큽니다. 손뜨개는 유튜브에 기초 손뜨개만 검색해도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강좌가 넘쳐납니다. 실과 바늘은 동네 마트나 온라인몰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처음엔 목도리나 수세미처럼 단순한 형태로 시작해보세요. 감을 익히고 나면
점점 더 다양한 작품에 도전하고 싶은 의욕도 생길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즐기는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 감상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유튜브나 멜론, 지니 같은 음악 앱에서 매일 아침 하루 한 곡을 정해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감상 후에는 A사 용지나 노트에 그날 느낀 감정이나 떠오른 생각을 짧게 적어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글을 잘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글들이 쌓이면 어느새 작은 에세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꽃집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초보자용 화분 세트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고 3일에 한 번 물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로즈마리, 민트, 바질 같은 허브는 키우기도 쉽고 향도 좋아서 기분 전환에도 좋습니다. 식물의 작은 변화에 눈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퍼즐 맞추기는 동네 문구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50피스, 100피스짜리 입문용 제품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퍼즐 매트 같은 보조 도구를 함께 구매하면 중간에 접어두기도 편합니다. 하루에 몇 조각씩 맞추는 것만으로도 집중력 훈련이 되고 완성했을 때의 보람이 정말 큽니다. 벽에 붙여두거나 액자로 만들어두면 소소한 전시회처럼 방 안 분위기도 달라지죠. 손글씨 연습은 요즘 대형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캘리그래피 연습장, 손글씨, 교본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 없고 펜 한 자루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매일 성경 구절이나 좋아하는 시, 노래, 가사 등을 따라 쓰면서 연습하면 실력도 빨리 늘고 동시에 감정 표현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천천히 글씨를 쓰는 과정 자체가 명상이 되기도 해요. 포토북 만들기는 스노우북, 스냅스, 포토몬 같은 국내 포토북 제작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고 간단한 편집을 통해 나만의 포토북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가족 행사, 손주의 성장 앨범, 반려동물 앨범 등 주제를 정해서 만들면 더욱 특별한 책이 됩니다. 책이 완성되어 집으로 도착하는 순간의 감동은 정말 커요. 이렇게 하나하나 도전해보면 분명히 여러분과 잘 맞는 취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손뜨개가 너무 재미있어서 여름에도 수세미를 뜨며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떤 분은 손글씨로 축하 카드를 만들어 가족에게 선물하는 걸 낙으로 삼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클래식 음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삶이 한결 고요하고 아름다워졌다고 말하죠.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천천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취미 생활을 하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완벽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스트레스를 부르고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오히려 즐긴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느리게 가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그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처음엔 어설프고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새로운 재미가 시작되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하나만 골라보세요. 컬러링이든 손뜨개든
글씨든 식물이든 오늘 저녁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10분이 내일 하루를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취미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60대의 지금 우리는 아직 너무 많은 기회가 남아있고 너무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시작을 해보세요. 오늘의 선택이 1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무료함, 외로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작은 취미 하나로 삶의 문을 다시 열어보세요. 그 문 너머에는 새로운 활력과 기쁨, 그리고 여러분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실내 취미가 특히 중요할까요? 첫째, 우리 몸은 예전만큼 외출이나 활동을 쉽게 소화하지 못합니다.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몸이 유독 피곤할 때는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즐길 수 있어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 취미는 나를 위한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이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때론 외로움이나 허전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돌보고 표현하며 보내는 시간은 스스로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나도 아직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실내 취미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줘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손을 쓰고 눈으로 보고 집중하고 계획하고 성취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뇌세포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 연구에서는 꾸준한 취미 활동이 치매 발생률을 30% 이상 낮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건강 전략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서 소개한 7가지 취미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여러분의 건강, 감정, 자존감, 사회적 관계까지 두루 케어해주는 다재다능한 친구들입니다. 그 안에는 움직임과 집중, 표현과 돌봄, 회상과 성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취미들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곧 자립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며 60대 이후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나눠볼게요. 66세의 박순자 씨는 은퇴 이후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해서 우울한 기분까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손글씨 교본을 한 권 사서 따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삐뚤빼뚤하던 글씨가 한 달쯤 지나면서 차츰 정돈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캘리그래피 수업에도 다니며 손글씨로 엽서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박 씨는 내가 다시 뭔가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0세의 조명자 씨는 스마트폰 사진 정리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 앨범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처음엔 사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몰라 막막했지만 손주에게 도움을 받아 포토북 제작 앱을 배우고 2달간 작업 끝에 엄마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포토북을 완성했습니다. 조 씨는 그 책을 자녀들에게 선물하며 이제야 내 삶이 책 한 권처럼 정리된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감동은 자녀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어 모두가 함께 보는 가족의 보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발짝만 내디디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뗀 자신이 자랑스러워질 거예요. 작은 도전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지듯 취미 하나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뭘 해도 금방 질려서 오래 못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취미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즐기려고 하는 거라는 점입니다. 익숙해질수록 더 재미있고 더 깊어지고 결국 나만의 특별한 세계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 손글씨를 따라 쓴 한 줄이 다음 주엔 친구에게 보낼 손글씨 편지가 되고 그 편지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결코 소극적인 시간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설계하고 채워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이도 회사도 아닌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작고 소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쁜 색연필 한 자루, 다육이 화분 하나, 100피스짜리 퍼즐 상자, 클래식 음악 하나. 이 소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삶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를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열어보세요. 자신의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입니다. 그리고 취미는 그 멋진 삶을 시작하는 가장 쉽고 따뜻한 방법입니다.